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매직 스트레이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먼저 약제를 바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연화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적당히 원하는 만큼 연화가 되면 세척을 하고, 그다음 세척하면서 때에 따라 샴푸나 컨디셔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화 테스트를 마치고 샴푸를 한 후에 완전히 건조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직 스트레이트는 다른 열펌과 다르게 완벽 건조가 기본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이나 세팅펌은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수분을 다시 뿌리고 다시 와인딩을 하게 되는데, 매직 스트레이트는 완벽 건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완벽 건조를 하는데 특히 이런 네이프 부분에 건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이프 부분이나 이런 페이스 라인 부분에 건조를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고객의 화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작업은 기본적으로 모발에서 90도를 갖고 프레스 작업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후에 이 5분 정도의 열을 식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중화제를 도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화제는 보통 과산화수를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중화 타임이 한 7분 정도, 그 정도면 거의 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중화 타임을 갖고 난 다음 머리를 다시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나와서 완벽하게 완전 건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완전 건조를 하고, 열펌은 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성분의 에센스를 마무리제로 도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바로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을 낄게요. 이 1제든 2제든 약제가 열펌약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시술하지 않으면 피부에 피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시고, 지금 보시면 지금 머리는 전에 웨이브를 했던 그 가발이에요. 굉장히 강한, 우리 트위스트 컬을 했었죠. 트위스트 히피펌을 했었죠. 굉장히 강한 컬이에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연화를 그냥 약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좀 빗질을 많이 해서 충분히 웨이브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웨이브 했던 머리를 충분히 완전히 풀어주지 않으면 프레스 작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매끈하게 핀다고 해도 머리가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먼저 너무 모발이 건조해 있으면 약제가 침투하는 것도 그렇고 바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수분감을 줍니다. 너무 엉켜있는, 저번 이런 퍼머 머리는 거의 빗질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사람 머리여도 굉장히 엉킴이 많을 거예요. 엉킴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빗질을 한번 굵은 빗살로, 지금 저는 이제 상황이 안 돼 여의치 않아서 꼬리 빗을 하는데 굵은 빗살로 빗질을 해주고 시작을 하셔야지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지금 보시면 컬감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빗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4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제 매직은 다른 시술도 그렇지만
약재가 어디에는 닿고 어디는 안 닿고 그러면 펌이 안 나와요. 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섹션을 4등분으로 나누고 백부분 사이드를 나누고 백부분도 정확하게 섹션을 나누어서 이렇게 4등분으로 섹션을 나눴어요. 사이드와 백부분. 섹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가닥이라도 약이 안 발라지는 부분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섹션은 2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보통 2cm라면 이 정도 잡겠죠. 2cm보다 많이 섹션을 잡게 되면 중간 부분에가 약이 덜 묻게 돼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다 발라놓고 나중에 이렇게 갈라보잖아요. 안쪽에가 덜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펌 약재랑 다르게 이렇게 이 열펌 약은 굉장히 액상이 뻑뻑해요. 크림 상태라. 그래서 안으로 확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섹션을 너무 많이 뜨게 되면은 안쪽에는 약재가 안 발라져서 매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섹션은 2cm 정도로 잡으시고 모발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중간 부분부터 위에부터 바르지 않아요. 위에부터 바르면 위쪽에는 안쪽으로는 약이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처음에 많은 약액을 위에부터 바르게 되면 약재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 발라서 그 다음에 남은 약재로 윗부분에 이렇게 터치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서 아랫부분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골고루 약재가 발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발라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 단계 다시 약을 중간 부분에 바르고 남은 약재로 위에를 바르고 빗질을 골고루 도포해주고 이렇게 뿌리 주근을 곱슬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링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강하게 들어가면 안으로 약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약재가 골고루 발라줄 수 있게 핸들링을 하면 곱슬이 심한 정도는 매직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핸들링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빗질을 가지런히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뿌리 1cm 정도는 안 발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는 떼주시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핸들링 가볍게 이쪽도 저쪽도 들어가 주시고 약재가 너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발라주셔야지 매직은 잘 나와요. 일반 펌도 넉넉하게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매직 스트레이트도 환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바른 부분과 늦게 바른 부분에 작용 시간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하게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두 명이서 바를 때는 한 사람은 사이드 부분을 바르고 한 사람은 백 부분을 바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혼자 다 바르게 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좀 더 스피드하게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위로 진행을 합니다. 약액을 바를 때는 너무 이렇게 눌러버리지 않게, 빗질을 같이 눌러버리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운되게 그렇게 약재를 발라주시면 돼요. 반대 방향도 바르겠습니다. 2cm 섹션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약재를 중간부터 바른다고 말씀드렸죠? 뿌리 쪽에는 핸들링을 가볍게 해주시고 밑에도 충분히. 이렇게. 보통 뿌리 쪽에가 껍질 정도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뿌리에는 최대한 안 닿지만 그래도 뿌리 가까이까지 최대한 바싹 발라주셔야지 매직이 나오겠죠. 그래서 골고루
지금 머리는 웨이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빗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빗질을 하셔야지 웨이브가 풀어져요.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시 빗질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게 일반 그냥 곱슬머리 스트레이트랑 이렇게 웨이브 머리 매직 스트레이트랑은 또 틀려요. 일반 곱슬머리는 이렇게 빗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신경 써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파마 머리는 잘 안 풀어져요. 이렇게 백 부분에 시술을 이렇게 약재를 다 발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꼼꼼히 발랐어도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이런 가운데 부분 이런데 덜 발라진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셔야지 이 연결 부분에 섹션과 섹션의 연결 부분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매직 스트레이트가 나오겠죠. 약이 어떤 상황이든 약이 안 발라져 있으면 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부분을 도포하겠습니다. 핸들링도 해주시고,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죠? 이런 머리들은 혼자 매직하려면 쉽진 않을 거예요. 파마 머리라 모발이 많이 엉켰어요. 이렇게 한쪽 사이드 부분도 다 발랐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또 매직 스트레이트 하는, 요즘에 매직 스트레이트 하는 모발들 치고는 정말 컬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트위스트 하는 일부분 말고는
컬을 그렇게 많이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약액이 말라있으면 국물을 해서 너무 뻑뻑하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단 약액을 바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매직은 기본적으로 실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작업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가뜩이나 쉬는 시간도 긴데 손이 미용사가 느리면 굉장히 힘들겠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약액을 지금 보시면 앞쪽부터 사이드 두 군데랑 뒤에까지 네 블럭으로 나눠서 약재를 골고루 도포했어요. 보통 이 상태로 놔두고 랩핑이나 자연 방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머리는 굉장히 곱슬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빗질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화 타임보다 조금 더 봐야 돼요. 이렇게 곱슬머리, 그러니까 곱슬이 아니고 웨이브가 강한 머리는 곱슬 푸는 걸 둘째 치고 웨이브 머리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컬감이 풀어지려면 조금 더 연화 타임을 넉넉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좀 해서 모발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텐션을 줘서 빨리 풀어질 수 있게 웨이브가 이렇게
그래서 연화만 잘 돼도 프레스 작업은 적당히만 해도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약 바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을 골고루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약을 발라서 이런 커리에 있는 머리는 잘 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서 연화 타임을 거친 후에 세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척을 하고 이제 말리는 과정까지 세척하고 같이 말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이 프레스 작업하는 걸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